내가 할까요? 하세요. 저는 이제 우리 딸이 이제 10대에 접어들어서 우리 딸내미가 워낙 이제 요즘에 기복이 좀 심하다 보니 10대의 뇌는 도대체 어떤 걸까? 엄마 쓸 거 별로 없다며. 이 아동에 대해서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는 좀 자신 있는데 10대의 뇌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가족 중에 한 명이 10대가 됐기 때문에 네.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미 겪어본 이제 학부모이기도 하고 이런 학자들, 뇌과학자들의 이야기도 좀 알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책을 선택했습니다. 10대의 뇌. 이 책은 이제 프랜시스 젠슨이라는 펜실베니아 의과대학 신경학과 교수이신 분이 자기 자녀 둘을 이제 양육하면서 그 10대를 지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다양한 강연도 하면서 또 그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제 해서 이 책이 20개국에 소개되면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청소년 뇌가 사실상 성인 뇌와 다르지 않다고 믿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신경학과 신경과학은 뇌의 발달에 있어서 10대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책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10대의 뇌 성장의 이해를 통해 10대 자녀를 이해하고 양육의 길잡이를 되고자 하는 뜻에서 이제 책을 출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키워드는 인간의 뇌는 어떻게 성장하는가가 큰 키워드, 이 책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은 사실 제가 이제 이 책을 이 책과 동시에 한 서너 권의 책을 사춘기 관련된 책인데 좀 공통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 어떤 책에는 사춘기가 빨리 와서 오래 가는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오래 가는 사람 한 8년 이상 사춘기를 겪는다고 하는데 심각하다. 그는 아이마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성향이 다르듯이 사람마다도 10대들의 뇌도 좀 다른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해보고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사춘기 뇌는 감정적인 그 뇌가 있어요. 그 부분이 더 발달해져 있고 이성적 사고를 인지하는 뇌의 부분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리모델링 중이랍니다. 각고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지배를 당하는 그 시기가 바로 사춘기 시기의 뇌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닥치면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부모도 감정을 조금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이 더 치우치는 경우가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부딪힌다고 하죠, 부모들이. 그래서 그거는 정말 부모가 많이 자각을 해야 돼요. 부모가 더 이성적으로 자각을 해야지만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항상 그런데가 뭐가 있냐면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있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되 그 넘기면 안 되는 그냥 그래 아이 너 사춘기니까 그래 이해가 아니라 그래 감정은 이해하고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이 그 아이가 한 행동과 말에 상처받지 말고 다시 되새기지 말고 그럴 때는 이런 거는 좀 그런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필요는 있다는 거지. 스스로도 자각을 하게. 그게 뭐 고쳐지지는 않고 뭔가 크게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하고 반성하거나 이러지는 않더라도 그게 이제 계속 이제 교육이라 양육이고 훈육인 거죠. 근데 훈육에 빌미 삼아서 부모가 감정적으로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감정적으로. 근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엄청나게 피 터지는 파이팅을 하고 난 이후에야 또 깨달는 거.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안 바뀐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 순간에 부모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좀 써야겠구나. 졌어. 이긴다, 진다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서 4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춘기 시대에 수면이 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5시간 이하에 자는 친구들이 이제 그 조사를 해본 결과 문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해. 수면이 부족함으로 해서
수면 부족으로 인한 이 생리적인 변화는 이거야. 다음 여드름과 마름 버짐, 피부 상태가 악화된다는 거. 그런 엄마 나 오히려 친구들이 나 피부 관리 어떻게 하냐고 난린데. 요즘에는 네가 조금 그래도 엄마하고 아빠하고 조금 이렇게 타협을 해줬잖아. 그래서 새벽 4시 반까지 아니고 한 5시 반, 뭐 6시 때도 일어날 때도 있고. 그래도 조금 일찍 일어나는 건 좋긴 좋아. 근데 이제 뭐 최소한 내가 봤을 때 6시간은 자는 것 같아. 그 수면 유지하니까. 근데 그전에는 조금 되게 무리였어. 갑작스러운 무리였어.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떨어지는 거지. 잠이 부족하면 이 면역이 떨어지는 거야. 그거 똑같은 것 같아. 그리고 부족한 수면 습관은 10대를 정서적으로 다음처럼 변화시킨대. 어떻게 변화시키냐?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공격성이 좀 엄마한테 막 짜증을 내고, 참성이 없어지고, 충동적이고 부적절한 행위도 하고, 자긍심이 낮아지, 감정이 기복이 심해지는, 수면을 너무 잠을 안 재우면 그렇다는 거겠지. 부족한 수면은 인지적으로도 같은 현상이 있어. 나 이걸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미국도 예전 같으면 뭐 하버드나 뭐 이런 스탠퍼드나 이런 대학을 가려면 이 서류 그냥 대충 써서 그냥 들어가도 됐었대. 경쟁률이 별로 안 높았었대네. 요즘은 아니래. 요즘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 그랬었으나 요즘은 정말 성적도 좋아야 되고 준비할 게 되게 많대. 그래서 지금 경쟁률이 되게 치열해져가지고 얘네들도 공부도 많이 하고 숙제도 많이 한대. 그런데 잠을 어떻게 일찍 자냐는 거지. 수면 시간을 보장받기가 어려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뭐라고 돼 있냐면 일찍 숙제를 마무리하도록 유도해줘야 된다는 거지. 부모가 오면은 리오나 자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는 줄 알아? 오자마자 책가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책가방을 정리해서 부모하고 숙제가 뭐가 있는지 내려놓고 그게 얘네들이 하는 거야. 이게 한국의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그 숙제를 빨리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잠잘 때는 반드시 스마트폰이든 뭐 텔레비전이든 뭐든 그때 그랬잖아. 무슨 스마트폰이든 LCD 화면이 수면을 방해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철저하게 잠잘 때는 그냥 잠자는 것만 돼 있어야 된대. 뭐 핸드폰에 이어폰을 낀다던가 이런 거를 하면은 수면에 방해가 온다는 거야. 6시간을 자도 6시간 잔 게 아니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흡연, 10대의 흡연이 뭐냐면 10대의 흡연은 10대부터 이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IQ가 저하가 된단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지. 왜 그런지 지한테도 이제 그렇게 해봤더니만 이걸 실험해서 이제 MRI를 찍어봤더니 10대는 이마 겉질이 이렇게 빈약한데 그 10대의 그 이마 겉질이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인데 그게 이제 이성적인 판단도 하는 그런 뇌인데 그 뇌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그게 저해가 된대. 그래가지고 그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평생 그렇게 망가진다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여기 8장에서는 뭐냐면 파티 문화. 알코올이 알코올. 아니 알코올은 8장 알코올은 왜 치명자? 일탈입니까? 알코올은 잠깐 엄마 알코올 어떻게 일터로 못하게 할 수도 있어. 알코올은 뇌에 치명적이다라는 거는 무슨 어떤 뜻이냐면은 이 아까 담배는 기능 좀 저하시키는 거 그러면 IQ 좀 저하는데 이거는 이제 되게 치명적인 뭐냐 알코올은 10대가 마셨을 때 대형 해마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온다는 거야. 미국은 파티 문화가 되게 발달해져 있는데 이게 부모가 친구네 집에 갈 때 파티를 초대받은 집이 갈 때는 꼭 통화를 한다는 거야. 부모하고 응? 우리 애가 가는데 그 집에 지금 몇 시부터 어머니 아버님 집에 계실 겁니까? 이렇게 통화를 한다는 거야. 그냥 우리 친구 파티가 엄마나 이런다고 해서 그냥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이제 영화일 뿐이야? 그건 그냥 영화일 뿐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래서 맞아 그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부모는 탐정 역할을 톡톡히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지금 어디가 있고 그 친구도 전화번호 다 적어가지고 전화 받고. 진짜? 여기서 보면은 부모는 탐정 역할을 톡톡히 해줘야만 한다는 거지. 아니야 너무가 무서워. 아니야. 너무가 이거는 내 자식은 나만 보호할 수 있어. 그리고 10대 애들은 술을 먹으면 완전히 기억을 상실한대. 그게 성인보다 더 심하대.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 사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집에서 먹도록 회영하는 것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은 부모의 착각이라 그러잖아. 이게 이 사람이 관점에서 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그동안에 이거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서 상황생 같이 여자 작가지. 여자야. 혼자 애 키웠고 그러니까 이혼한 분이야. 혼자 키웠어? 이혼하고 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11장 11장은 스마트폰이 디지털 기술 진화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매일 6시간씩 게임을 하는 친구는 그건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지. 게임 중독인 친구들이 진짜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리온이는 게임을 안 하지만 그러면 인터넷 중독이라고 할 수 있어. 왜냐면 SNS를 한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이러잖아. 6시간 이상씩 하나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나요? 요즘에요? 매일 스크린 타임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에 스크린 타임은 6시간? 6시간? 근데 그 중에서 인터넷 중독 맞네.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있어. 그 시간이 모두 다가 아니라는 거지. 전화도 있고. 총 핸드폰을 사용하는 게 6시간 정도. 총 핸드폰을 사용하는 엄마랑 연락하거나 전화하거나 카톡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공부 할 수도 있지. 네이버로 찾아보거나 이런 시간을 다 합해서 6시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스스로 자각을 못 한다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그 도파민이 계속 보상 심리가, 그러니까 보상적인 그런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더 빠져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리원이가 자제를 시간을 좀 줄여갈 필요가 있고. 여기 학생들이 10대들이 지금 되게 경쟁률이 심하대. 미국 10대들도 대학 가는 게. 그래서 이제 부모들의 걱정이 많은가 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체계성이 없다는 거야.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야. 그런 애들이 공부를 훨씬 더 잘한다는 거지. 그래서 남자애들이 항상 학습에 뒤처질 수밖에 없대. 왜? 그 이유가 우선순위도 못 정하고 체계적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MBTI P랑 J 같은 것처럼 사람마다 다른 거지. 그거는 남녀가 아니고. 근데 그거를 리원아 방법이 있대잖아. 방법이 있어. 여기 봐, 이거야. 우선순위를 일단 정하라는 거지. 우선순위 그거 중요해. 그리고 목록 작성 지운 습관을 체계를 잡는다. 이거 봐, 엄마가 시켰잖아. 이거 봐, 내가 이거 리원이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매일 이렇게 얼마씩 내가 오늘 할 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다 했으면 이렇게 하나씩 체킹하고. 되게 간단한 건데 나는 이걸 리원이가 하면 하루가 되게 좀 그래도 뭔가를 해냈다라는 거. 리원아 봐봐, 이거 하래. 이거 나는 이 책을 읽고 한 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난 너한테 시킨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맞대잖아. 그거를 습관을 들이면 되게 좋대, 리오야. 어떤 서울대 삼형제 보낸 어머님 말씀이, 그분도 그렇게 했대. 애들이 자기네가 우선순위를 못 정하니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우선순위를 먼저 그걸 하거나 놀게 해주면 친구들하고 찜질방도 가게 하고 그랬대. 그 어머님은 코로나 빨리 끝나야겠다. 훌륭하시지. 자기네가 누가 그러셨다고? 서울대 삼형제 보내신 엄마가 있어. 근데 그 첫째는 어머님이 되게 이제 관리를 했나 봐. 친구들하고 놀지도 말고 제대로 못 놀게 하고 어디 놀동산 간다 그러면 가지 말라 그러고 그랬는데, 그 둘째랑 셋째는 쌍둥이야. 쌍둥이를 키우면서는 조금 많이 허용해줬다는 거야. 왜냐면 첫째를 그렇게 키워서 이렇게 해봤더니만 굳이 그렇게 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가 제대로만 이렇게 자기가 하는 거 체계 잡고 하면은 요 정도는 허용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얘네들한테 좀 자율성을 주되, 대신 이거 스스로 뭐가 먼저 중요한지부터 먼저 하는 습관을 들였대. 그래서 어느 날 얘네들이 어떨 때는 이렇게까지도 한대. 엄마한테, 엄마 내가 스스로 이게 잘 안 되네. 엄마가 좀 체크해서 하나하나 내가 해야 할 것 좀 오죽하면은 스스로 안 될 때는 엄마한테 부탁 SOS를 한다는 거야. 엄마 나 이거 엄마가 좀 정해줘서 내가 뭐 했는지 체크 좀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 되게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거든. 근데 이 책에 그렇게 나와. 그 습관을 잡아야 된다는 거야. 자, 이제 끝났어요. 이제 더 뒤에 얘기했지만 사실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뒤쪽은. 네. 그래서 이제 작가와 나의 관점은 좀 놀란 게,
나는 늘 탐정의 자세로 자식은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했고 그렇게 나는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울 거다라는 생각했어. 가끔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조금 못마땅해. 같이 그거 할 수 없어. 타협하는 게 아니야. 자식은 한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또 풀어줄 건 또 풀어주고 하는 거지. 부모는 항상 늘 매의 눈으로 관찰하고 해야 된다는 거야. 다른 점은 뭐냐면 한편으로도 그런 생각을 했어. 유연 아빠 생각에 맞고 자유를 주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어. 근데 그렇진 않다는 거야. 그건 착각일 뿐이라는 거야. 아이들은 사춘기 아이들은 뇌는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부모가 좀 계속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느낀 점. 이분이 이제 외부모지요. 그래서 이혼한 분인데 자녀를 키우며 내 과학적으로서의 생략적 변화를 양육의 다양한 예를 통해서 공감 가능하도록 한 저자의 교육관과 이 조언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작가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요즘 최근에 이 책뿐만에 몇 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이 아이도 10대도 다 같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뇌는 그러하나 성격과 성향이 좀 다르잖아. 어떤 친구는 내성적이어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밖으로만 도는 애가 있고 막 이렇잖아. 그런 애들을 조금 이렇게 그런 유형 분석을 해서 그거를 조금 사례를 들어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유형 분석은 당신이지 뭐. 당신이 해야지 뭐. 네. 이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사람 다 같지 않으니까. 10대도 조금 다 사춘기 다 다르게 겪으니까. 그 부모가 혼란스럽다면 어떤 부모는 나 같은 사람은 얘가 너무 친구들을 좋아하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스타일이고 막.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좀 걱정을 하는데. 나는 좀 그런 말은 좀 내가 볼 땐 동의를 100% 못해. 왜냐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애는 아니야. 우리 딸은. 아 그래요? 친구를 끌고 강남을 갈 때부터 걔네들 따라서 가는 애들은 그런가요? 저를 길게 두고 보세요. 네. 와.